탑8 틀니입니다. 여러분 틀니는 많이 들어보셨죠? 틀니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거 큐방이라고 하는데 왜 인형 이렇게 붙여서 유리에다 딱 붙여놓잖아요. 그 원리를 보시면 이 어떤 접착제를 붙여서 유리에다 붙여놓은 게 아니어도 얘가 잘 붙어 있죠. 그거는 어떤 힘으로 붙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마찰력 때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틀니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잇몸에 본을 떠서 그 위에다가 틀니를 이렇게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침도 있죠. 끈적끈적한 침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 버텨주는 거고, 음식을 씹을 때 이 틀니가 힘을 받으면서 밑에 있는 뼈나 잇몸에 이렇게 힘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는 씹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틀니랑 임플란트랑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뼈에다 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입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힘도 상당히 약하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랑 사실은 거의 비교가 불가능하죠.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의 90% 정도의 그 힘을 비슷하게 갖는다고 하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밖에 힘을 못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임플란트가 비용이 부담이 되시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신질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임플란트는 주변에 뼈가 녹지 않지만 이 틀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에 계속 힘을 이렇게 가하고, 또 뼈는 치아가 주변에 없으면 퇴화돼요. 퇴화된다는 게 점점 녹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마찰력으로 붙어 있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뼈가 녹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갭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채워줘야 되고요. 채우다가 이제 더 이상은 채우는 걸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새로 다시 만들어주고, 이 주기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20년, 30년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걸 한 5번을 바꿔야 되네? 그럼 뭐가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했을 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제 들었던 건데, 환자분이 이 틀니를 딱 해준 당일날 데스크에 나오자마자 틀니를 집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대리석 바닥이었는데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했는데 환자분 말씀하시기를, 나는 틀니가 뺐다 꼈다 하는 건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상담자랑 원장님 다 당황한 거예요. 틀니는 원래 뺐다 꼈다 하는 건데 그걸 몰랐다고?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셨대요. 원장님이랑 그 상담한 실장님이랑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뺐다 꼈다 하는 걸 얘기한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 줄 알고. 근데 이 환자는 몰랐구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실제 그 모델을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거라고 뭐 직접 넣어볼 수는 없지만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만져보게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틀니를 못하는 경우는요, 비위가 약한 경우, 이거 뺐다 꼈다 할 때 입에 가득 차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경우 못하고요, 예전에 틀니 했었는데 실패한 경우 못하고요, 그리고 이 뼈가 이렇게 얹혀놨을 때 좀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뼈가 일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덜그럭 거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술한 원장님이 실력이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틀니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거는 식사를 하고 나서는 계속 닦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틀니의 종류를 보시면 크게 완전 틀니, 그리고 부분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 틀니 같은 경우는 또 2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요거는 전체가 이렇게 분홍 색깔 레진으로 된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메탈로 중간에 한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원장님의 이제 취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입천장 쪽을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환자분이 더 이렇게 탁
붙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이 레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레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잇몸이 이렇게 내려갔을 경우나 수리할 때 레진을 더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가 좀 용이하고 좀 가볍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원장님의 성향, 그리고 뭔가 이거는 파절이나 이런 힘을 좀 더 가운데다가 메탈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제 이 케이스 보시면은 이렇게 크라운 다 씌워놨는데요. 여기 뿌리, 여기 다 썩었어요. 뿌리만 남기고 이쪽 다 썩었어요. 이거를 실제 구강 내에서 보시면요, 겉에서는 썩은 걸 잘 모르겠지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여기 밑에가 다 썩은 거예요. 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이미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걸어가지고 틀니를 이렇게 쓰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쓴 지 아마 꽤 오래되셨으니까 여기 주변에 이제 충치가 먹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어서 다 빼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완전 틀니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위, 요건 아래,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교합이 잘 맞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부분 틀니에서는 정말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부분 틀니들 다 아는구나. 자, 보시면은 부분 틀니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있는 치아에다 이렇게 의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자연 치아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 틀니가 잘 걸리게 만들어요. 그거를 바로 서베이드 크라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라운이 아니라요, 이거는 틀니를 위한 크라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틀니를 거는데, 여러분 여기 말 안장처럼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탁 앉히는 게 있어요. 요런 장치를 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분홍 색깔 레진 부위 있죠? 요거는 의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치상. 그래서 나중에 의치상 수리가 나오면은 아, 여기를 수리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쉽죠? 치아, 인공치아. 이걸 인공치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아에다가 이렇게 걸게 만들어요. 뺐다 꼈다 할 때 이게 딱 걸려서 흔들림이 없이 잡아주는 장치인데, 요거는 정말 많이 써요. 클래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프.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클래스프랑 여기 있는 레스트, 요거를 아셔야 나중에 레스트 수리할게요, 클래스프 수리할게요 했을 때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보면은 요게 여러분 뭐라고요? 요게 클래스프, 요건 뭐라고요? 인공치. 네, 요런 부분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상 사례를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없잖아요. 어금니 다 없잖아요. 어금니 없어요. 그걸 다 임플란트 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틀니를 하는 거예요. 틀니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서베이드 크라운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틀니가 얹혀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운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하면은 그냥 환자분들 이것도 씌우고 하는 것도 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치아를 어느 정도 삭제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 원장님은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틀니랑 부분 틀니랑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치아 보시면은 위에 이거 2개 남아있는데 빼야 돼요. 여기 보면 다 썩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살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는 전체 틀니 하고요, 아래는 이렇게 부분 틀니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프가 걸리는 자리를 씌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께서 이제 진단하고 알려주시니까 거기에 맞게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어요. 3번째죠 벌써. 이 임플란트 틀니는 뭐냐면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다 틀니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냐면 아까 우리 너무 뼈가 녹았을 때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고정이 잘 안 되고 덜그럭거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밑에다가 임플란트 몇 개를 심고 거기에 연결을 좀 뺐다 꼈다 할 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심는 힘도 강해지고 유지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심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오버덴처 하면 좋아요.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볼 타입으로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볼 타입으로 생겼으면은 이 임플란트 그 위에 얹어지는 틀니는 요거를 이렇게 생겨서 뺐다 꼈다 할 때 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바 타입은 이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위에 이 모양에 맞게 만드는데 이걸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석 타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자석에 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극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S행극이라고 하나요? 그 극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2개가 맞으면은 딱 힘을 발휘해서 서로 끌어당길 수 있게. 그래서 자석으로 마그네틱 이제 이 틀니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로케이터예요. 이렇게 틀니를 심어놓고 그 위에요 고무 파킹 같은 것들을 그 틀니에 이렇게 달아서 뺐다 꼈다 하면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약한 고무로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힘이 잘 잡아줄 수 있는 고무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재료인데요. 이게 좀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좀 보시면 이렇게 볼 타입, 네, 이렇게 볼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 환자분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는 어금니가 없고 위에는 아예 치아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심으면 좋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심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심고 하나하나 심은 다음에 브릿지 임플란트가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브릿지 임플란트 아까 배우셨죠?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는 볼 타입으로 해놓고요. 뒤에는 자석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2개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이 정해주시니까요. 그대로 그냥 환자분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더 잘 버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설명해드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이 아까 우리 그 완전 틀니 풀덴처 같은 경우에는 잇몸을 다 덮었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다 덮지 않아도 여기서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중간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좋은 게 보통 이제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이 입천장 끝쪽에 여러분 왜 우리가 억지로 토하고 잘 때 손가락을 끝에다 넣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를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이물감이나 구토 현상이 적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말발굽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도 틀니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위에는 틀니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일을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금니가 있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하셨겠죠? 금니를 이렇게 안에서 씌우고 그 다음에 또 겉에도 또 금이로 돼 있죠. 와, 상당히 오래전 크라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블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안에 씌워놓고 겉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뺐다 꼈다 하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또 망가지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거기에 자꾸 힘을 가하게 되면 그 치아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밑에 임플란트 심고, 이분은 사실 되게 상당히 고수세요. 그래서 자기 치아에도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달아가지고 요 2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래 보시면 내 치아에다가 로케이터 요거 고무 파킹으로 이렇게 뺐다 꼈다 한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달고 뒤쪽에는 마그네틱 요거를 같이 해가지고 예,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연 치아인데 다 망가졌어요.
뭐 살릴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망가진 경우에 이를 다 발치를 하고 좀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상처가 있는 데다가 바로 하면은 아무래도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본을 떠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임플란트를 해서 오버덴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치아 좀 이제 살릴 만한 거는 좀 살리셨네요, 원장님이. 또 이쪽은 임플란트인데 이쪽은 또 자연치아에다가 이 로케이터를 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고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틀니를 만든 거니까 그냥 여러 케이스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 발치한 다음에 좀 기다리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니가 바로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틀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지내시기가 힘들면 이렇게 임시 틀니를 만들어서 낄 수 있게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임시 틀니를 템퍼러리 덴처 혹은 플리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걸 보면 임시 틀니를 끼고 계신다는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분도 이제 임시 틀니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설명이 혹시 추가로 둔다면 설명을 드려야겠죠. 앞니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할 때 이런 이제 임시 틀니 같은 경우를 달아가지고 이제 일상 사회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임시로 쓰는 것 중에 철사가 보이는 게 너무 싫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너무 싫다 하는 경우는 낭창낭창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 레진 같은 경우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프, 그러니까 그 금속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이 이런 걸 또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틀니를 이렇게 임시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